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거리 노숙인들이나 쪽방 주민들에게 추석과 같은 명절은 더욱 힘들고 외로운 시기인데요. 노숙인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따스한 체험터가 명절을 앞두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이인장 기자가 전합니다. 다양한 사연을 안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역 노숙인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명절 때마다 겪는 일이지만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일.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길 때면 가족을 향한 그리움은 더합니다.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시설을 찾는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6일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따스한 체험터에 전용재 감독회장과 직원들이 찾았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이 추석맞이 민생 현장 방문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아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배식 봉사와 식사를 함께하며 노숙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시는 가운데 이 따스한 체험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큰 보람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유정복 장관은 또 기독교를 비롯해 종교단체들이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노숙인들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우리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해서 이분들에게 좀 더 그래도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기도한 전용재 감독회장은 모두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따뜻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더욱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그늘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인 약자와 그늘진 곳 분들이 함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뜻한 체험터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잘 준비하고 우리 따스한 체험터는 서울역 인근의 실외급식소들을 실내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현재 16개 단체를 주축으로 매일 10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매 끼 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운영하며 노숙인 자립을 위한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따스한 체험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을 중단 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추석 연휴지만 이 가운데서도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따스함으로 이웃의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추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는 오는 25일 국방회관에서 WCC 성공 개최를 위한 군 유관기관 간담회를 엽니다. 군종 목사단, 기독군인회, 군선교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10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인 WCC 성공 개최를 위한 군 유관기관 기도회와 총회 기간 중 임진각과 도라 전망대에서 진행될 주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준비위는 또 오는 27일 동순교회에서 기독교 평화센터와 협력해 평화신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이화여대 조직신학 장윤재 교수와 평신도 평화학자 정주진 박사, CR의 소리 김종현 편집장이 순서를 맡을 예정이며 평화토크와 비블리오 드라마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개성공단이 지난 16일 166일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우리 측 입주기업 관계자 700여 명과 북한 근로자 3만 2천여 명이 다시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오전 공장 점검을 마치고 오후부터 전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90개 업체가 재가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 우리 측 입주기업 관계자 739명이 방북했으며 북한 측 근로자 3만 2천여 명도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는 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근무하던 5만 3천여 명의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동이 사무처 개소를 위한 실무 협의를 24일에 열고 31일에는 공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단체들은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최근 전월세 값이 올라 재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교회가 불합리한 전월세 제도를 바꾸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권 기독연대를 창립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전월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한 세입자의 유서가 낭독됩니다. 가난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도 갖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연이 듣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집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주거권 기독연대를 창립했습니다. 개혁교회 네트워크, 교회개혁 실천연대, 생명평화연대 등 한국교회와 기독단체들이 참여한 주거권 기독연대는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주거권 기독연대는 2천만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만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성경의 희년 원리에 따라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서민들의 문제점을 정말 그냥 나몰라 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단체는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세입자 서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폭탄을 돌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람직한 주거 정책은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집값 거품을 빼서 하향 안정화하고 전월세로 고통받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가격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해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제 3년에 따라서 세입자 서민 가정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그 3년 계약 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것이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 동안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택 경매 시 전월세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모든 세입자로 확대하고 보증금액 범위도 보증금 전액으로 확대하는 전월세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복지청, 주택법원, 주거기본법 등을 만들어 법과 제도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주장했습니다. 주택 건설 및 주거 관련 법들의 상위법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권을 인권으로 명시하고 주거권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명문화하여 그 목적에 맞게 향후 주택 건설 및 주거 관련 법들이 개혁될 수 있도록. 주거권 기독연대는 앞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방문, 성명서 발표, 5개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희년은 50년마다 노예가 풀려나고 잃었던 땅과 집도 되찾게 되는 회복의 해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오늘날의 희년을 이루고자 하는 주거권 기독연대의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관계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신대 신대원 원우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의 한기총의 모습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예장합동총회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한기총을 정직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락방 류광수가 소속된 교단을 회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단 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단 해제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우회 이희용 회장은 한기총과의 관계에 대해 당장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점차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면서도 한기총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우들의 뜻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우회가 발표한 이번 성명에는 총신대 신대원생 1,070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스와질랜드 왕국의 왕비가 우리나라를 비공식 방문하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연세 중앙교회를 방문한 허로얄 하이네스 인코시카티 람비키사 스와질랜드 왕비는 성경의 기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한다며 그 사랑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세 중앙교회 윤석전 담임 목사는 스와질랜드 왕국이 먼저 복음화된 것에 감사한다면서 스와질랜드가 주님이 쓰시는 복된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왕비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인코시카티 람비키사 왕비는 스와질랜드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비공식 방한했으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담임 목사는 내년에 스와질랜드에서 열리는 집회에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주일 예배를 거의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연간 예배 참석률을 분석한 결과 주일 예배를 거의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 않는다는 비율이 2003년 25%에서 올해 29%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2003년 39%에서 올해 37%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퓨 리서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예배에 갔다고 말한 것과 예배 참석 횟수는 다를 수 있다며 실제 예배 참석률은 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배 참석률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교에 동의하지 않거나 예배 참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으며 일이나 여가 활동 등 다른 우선순위 때문이라는 이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총신대학교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부총장 김길성 교수를 총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총신대는 최근 제6대 신임 총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선출 방식 등의 문제로 선거가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가 최근 신천지 대처 매뉴얼 2단 사이비 신천지를 파헤치다를 제작해 무료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신천지의 다양한 포교법과 교주 이만희의 정체, 신천지의 생성과 교리, 예방책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모건대학교가 학교의 상징이자 모체였던 신학관을 복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영태 모건대학교 재단 이사장은 한국전쟁 직후 선교사들이 신학을 바탕으로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신학관 복원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복음주의교회연합이 오는 26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정기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하나님 나라와 생명, 생태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가 생태계 위기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제목으로 발제합니다. 날씨입니다. 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이번 연휴에도 날씨가 좋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목요일에만 구름이 살짝 지나겠고 그 밖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과 기온차가 10도 정도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 겉옷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0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만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